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인강수강생이셨죠? 그쵸. 반갑습니다. 네. 저 국가직 수업 들으셨던 분인데 바로 앞에 또 앉아 계셔 가지고 제가 바로 알아봤죠. 네. 인강에서 줌으로 뵀었거든요. 네네. 자 오늘은 지방직 교육행정 9급 합격으로 이어드림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함께 진행을 할 거고요. 혹시 면접 특강 시작하기에 앞서서 좀 교육행정직 면접 관련해서 궁금한 거 혹시 있었던 분 있으세요? 난 이런 게 참 궁금했다. 아니에요? 그냥 전반적으로 다 궁금하세요? 그럼 혹시 작년에 작년 혹은 재작년에 교육행정직 면접을 보셨던 분 혹시 있으실까요? 없어요. 다 이번이 처음이세요.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하나하나씩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네, 저는 뭐 아시다시피 에듀윌에서 이제 공무원 면접을 지도하는 김소영이라고 합니다. 뭐 이렇게 이력 쭉 나와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이제 교육행정직 개강이 7월 1일이에요. 7월 1일 오전에 개강을 할 거고, 그때 이제 개강을 하면은 저희가 이제 지방직 7급, 9급 교재 구매를 하시면 7급, 9급 교재를 바탕으로 좀 진행되는 부분도 있고 진행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되지 않는 부분은 제가 수업 시간에 보충자료 계속 드리면서 같이 병행을 할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저희 강의 수강하시면 지방직 7급, 9급 교재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네, 이제 오늘 커리큘럼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커리큘럼은 첫 번째 교육행정직 9급 면접 준비의 필요성부터 시작을 해서 교육행정직 9급의 면접 이해를 첫 번째, 다섯 번째, 저 다섯 가지의 챕터로 갈 건데 워딩이 좀 특이하죠. 네, 워딩이 좀 특이합니다.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는 교육행정직에 이제 저희가 지역이 너무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면접 현장이 어떻게 진행되고 그 절차에 대해서 같이 검토를 해볼 거고요. 두 번째 보면 직답형, 구상형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워딩이 되게 익숙한 분도 있고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 구상형과 직답형이라는 워딩의 표현은 저희가 임용고시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임용시험 볼 때 면접에서는 임용 면접에서는 이제 직답형하고 구상형이라는 이런 면접 절차가 있거든요. 근데 특이하게도 저희가 교육행정직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육청에서 근무하거나 이제 학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일부 지역은 임용고시와 면접의 내용은 다르지만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그 임용 면접의 형태와 굉장히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직답형, 구성형이라는 워딩을 썼고요. 그리고 개별형이라는 것은 이 직답형하고 구상형에 해당되지 않는 그 이외의 지역을 의미합니다. 그 이외의 지역인 교육청을 의미하는데 이 개별형은 저희가 지방직 면접 혹은 일반 면접처럼 면접관이 뭐 인성 질문 던지기도 하고 공직 관련 질문 던지기도 하고 교육행정에 어울리는 지식을 묻기도 하고 다양하게 랜덤으로 묻는 형태예요. 일반적인 면접 형태입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다른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어떻게 교육을 할 것인지 교육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면접 준비에 필요한 이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사혁신처에서 이제 일 잘하는 정부 그리고 일 잘하는 공무원 쉽게 말해서 전문성 있는 공직자를 채용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면접관이 여러분들을 채점을 할 때 채점하는 표가 있어요. 기준표라는 게 있는데 저희가 그거를 평정표라고 부릅니다. 면접관이 지원자를 평가하는 항목 평정표를 평정표라는 이런 단어가 있는데 이 평정표에 5가지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 제가 이따 설명해 드릴 거고 그 5가지 기준이 해당되는 연도가 바로 올해까지예요. 내년엔 바뀝니다. 내년에는 평가 기준이 조금씩 바뀌어요. 근데 제가 이제 평가 기준이 어떻게 바뀐다는 내용을 다 검토하고 왔는데 올해하고 이제 내년부터 바뀌는 거잖아요. 큰 변화는 없지만 좀 디테일하게 보는 것들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평가표가 올해까지만 달라졌어요. 왜? 앞으로 전문성 있는 공직자를 채용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평가 기준이 내년부터 적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인사혁신처 올해에는 인사혁신처 올해 2023년 3월부터는 이미 전문성 있는 공무원을 채용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면접에 대한 질문 기준도 거기에 맞춰서 나올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그걸 좀 제가 반증하는 근거를 좀 갖고 왔는데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앞에. 자, 앞에 보시면 2020년, 2021년, 2022년 이렇게 3개년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혹시 뭔지 좀 감이 오세요?
자, 여러분 이제 전공 과목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2020년도하고 2021년도에는 앞으로 선택 과목이 아니라 전공 과목으로 바뀌겠다라고 해서 유예 기간을 둔 시기이고요. 작년부터는 이제 교육학이죠. 그래서 여러분 전공 과목으로 집중적으로 필기 시험을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렇게 필기의 변화가 이미 3년 동안 일어났어요. 자, 그러면 이 3년 동안 뭐가 변했냐? 면접 또한 질문의 난이도가 점점점 올라가더라 이거예요. 제가 예전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2018년도, 뭐 2019년도 그리고 2020년도까지는 면접 질문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정말 어렵지 않았고 그리고 2021년도하고 2022년부터는 조금씩 면접이 까다롭게 진행이 됩니다. 자, 근데 우리는 오늘 교육행정직이잖아요. 이제 교육행정직 입장에 좀 말씀을 드리면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의 일반 지방직이 있고 교육행정직이 있어요. 교육행정직은 이제 교육청에 소속이 된 공무원이고 지방직은 이제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공무원이죠. 지방자치단체, 일반 지방직은 이 변화가 굉장히 커요. 엄청나게 컸어요. 근데 교육행정직은 사실은 좀 꾸준히 어려운 직렬인 건 맞았어요. 교육행정직 좀 꾸준히 어려웠는데 거기서 조금 더 날카로워졌다. 약간 조금 더 날카로워도 그런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교육행정직은 워낙 날카로웠어요. 면접 질문 자체가. 자,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변화가 있었냐 하면은 그 변화를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자,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전공하고 제가 공통으로 나눠놨죠. 여기서 말하는 공통이라는 것은 공직과 인적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꼭 교육행정직이 아니라 일반 지방직 혹은 국가직 공무원을 지원하는 분들에게도 공통으로 나오는 질문의 형태를 저는 공통 기본이라는 요 워딩을 썼고요. 여기서 말하는 전공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이제 교육행정직이면 교행에 관련된 거. 왜 우리가 교육청 소속이더라도 대부분은 교육행정직 분들이 많지만 저희가 또 사서직도 있고 시설관리도 있고 토목직도 있고 건축직도 있잖아요. 그 모든 그 직렬이 해당이 됩니다. 또 플러스 알파로 이제 교행이 아니라 이제 교육청을 의미합니다. 교육청. 여러분들이 지원한 교육청, 서울시든 경기도든 이게 교육청을 의미하는 건데요. 일단 공통 기본부터 설명을 드리면 옛날에 뭐가 많이 나왔냐면 공무원의 뭐 6대 의무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이런 질문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딱 필기 시험이 변화된 이 시점부터 안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럼 선생님 공무원 6대 의무를 공부할 필요는 없겠네요. 그 면접관이 안 물어보니까 제가 공무원 6대 의무는 굳이 공부할 필요가 없잖아요라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해야 돼요. 왜냐? 면접관이 질문으로 물어보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는 알고 있는 공직 배경 지식을 답변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특히 교육행정직은 자, 예를 들어서 일반 뭐 이제 지방직이랑 좀 비교를 해드릴게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면접 시간이 25분이에요. 대구시도 면접 시간이 25분이에요. 면접을 보는 3대1 면접관이 3명이고 지원자 1명을 대상으로 보는 시간이 25분이라는 얘기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면접 질문의 수로 우리가 환산하면 면접 질문이 한 사람당 받는 질문의 가지수가 17개에서 22가지가 됩니다. 굉장히 많아요. 자, 근데 그에 비해서 지금 입이 딱 벌어지셨는데 자, 그에 비해 이건 지방직이고요. 자, 그에 비해서 교육행정직은요 면접 시간이 짧아요. 뭐 5분으로 진행하는 지역이 있고 10분으로 진행하는 지역이 있고 그 15분으로 진행하는 지역이 있어요. 보통은 10분 내외가 통상적인 시간입니다. 교육청을 기준으로 얘기하면. 그렇다면 한 사람당 받는 질문이 6개에서 7개, 많아도 8개란 얘긴데 자, 이게 우리는 질문을 적게 받으니까 너무 좋다가 아니에요. 자, 질문이 적다라는 건요. 적어요. 그럼 내가 면접을 잘 볼 기회가 6번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면접이 질문이 좀 쉽게 나온다면 변별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어디에서 변별력을 줄 수 있느냐? 내 답변이겠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공무원이 6대 의무가 질문이 나오진 않아요. 요즘은 정말 안 나와요. 안 나오지만 그럼에도 알고 있어야 되는 거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배경 지식을 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변별력 있는 답변이 완성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6대 의무는 이때는 좀 나왔어요.
그런 걸 말씀을 드린 거고, 자 그러면 2021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이 공통 질문조차도 조금 까다롭게 질문을 받는다면 어떤 질문을 받을 것인가, 이제 공무원 6대 의무가 안 나온다면 어떤 질문이 많이 나올 것인가, 그걸 좀 살펴보면은, 자 이제는 이때부터 이제 공직 가치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는데, 사실상 공직 가치에 대한 질문도 굉장히 쉬운 질문이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교육행정직 공무원에서 갖춰야 하는 공직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공직 가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세 가지 얘기해 보시겠어요? 이렇게 면접관이 가지수를 탁 짚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때 2021년도부터 등장한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적극행정이에요. 자, 적극행정은 원래부터 있었습니다. 원래부터 공직에서 강조를 하고 있었는데, 이 시기가 이전 정권이잖아요. 이전 정권에서 우리가 앞으로 공무원이 전문성도 갖고 민원인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이 적극행정을 우리가 앞으로 더 활성화시켜야 된다라고 아예 발표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적극행정 질문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자, 근데 이때는 뭐가 나왔냐면, 적극행정에 대해서 아세요? 들어봤어요? 적극행정의 개념에 대해서 말해보세요가 끝이었어요. 자 그런데 2022년도에는 적극행정이 더 심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자 어떻게 심화가 되느냐? 자 적극행정의 한계점 얘기해 보시겠어요? 이렇게 답합니다. 적극행정의 한계점은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까지 얘기를 가고요. 조금 더 어렵게 나왔던 질문을 제가 말씀드리자면 그대로 워딩 읊어드릴게요. 적극행정이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사전 컨설팅 제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얘기해봐라. 자 이거는 지원자가, 이거 진짜 작년에 나왔어요. 교육청에서 사전 컨설팅 제도를 모르면 답변할 수 없던 질문이었습니다. 일단 사전 컨설팅 제도가 뭐냐면요, 이 적극행정을 시행하기 전에 내가 적극행정을 시행을 했을 때 나중에 뭐 법적으로 소송이 들어올 수 있는지 없는지 그 여부가 되게 궁금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미리 검토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적극행정을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하는데, 일단 많은 지원자들이 이런 사전조사서라든지 사전조사서가 아니라 사전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거 모르면 답변할 수 없었어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적극행정을 보호하는 제도 중에 하나가 우리가 사전 컨설팅이라고도 하는데, 사전 컨설팅 말고도요 적극행정 면책 제도라는 것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에 대한 이해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자 이렇게 요즘에 정부에서는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많이 공직자에게 권유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들은 잘 안 하죠. 그 이유도 알아야 돼요. 또 질문이 나와요. 그 적극행정을 권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직에서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을 조직적 차원과 개인적 차원으로 나눠서 그 원인을 얘기해봐라. 네. 어렵죠. 예. 뭐 조직적 차원에서는 뭐 경직된 분위기가 있을 거고요. 개인적 차원에서는 기존의 업무량이 많아서 추가적으로 적극행정할 만한 여유가 생기지 않아요. 내가 적극행정한다고 해서 그럼 기존에 있었던 일을 다른 동료에게 다시 전이가 되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내가 갖고 있는 1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유에 대해서 공직 현안과 공직 이슈와 공직에서 추진하는 방향에 대해서 모르면 우리가 절대적으로 면접을 잘 볼 수 없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좀 필기 점수가 조금 많이 높은 편이고 그런 면접은 좀 대충 봐도 된다는데, 이렇게 많은 이런 이야기가 돌잖아요. 자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여러분이 필기 점수가 높은 거는 굉장히 좋은 신호예요. 그리고 내가 그 필기 점수가 높을수록 면접에서 합격할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자, 근데 뭐가 문제냐면 면접이 이렇게 질문이 까다롭잖아요. 까다로우니까 준비를 안 하면 대답을 못 해요. 그러니까 미흡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갈수록 면접 질문이 더 어려워지고 있고요. 특히나 이번에 이제 국가직 면접이 끝났잖아요. 저는 한 번 더 느꼈어요. 보통 아니구나. 이번 국가직 면접이 아주 많이 어려웠습니다. 물론 국가직이 6월 14일부터 6월 19일까지 약 5일 동안 면접을 봤는데 5일 내내 어렵진 않았어요. 어려운 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작년보다는 난이도가 한꺼풀 더 올라갔어요. 그래서 확실히 면접 준비를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생겼고, 또 그런 어떤 변화가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공통은 여기서 조금 마무리를 하고, 여기서 하나 더 갈까요? 뭐 인적성을 좀 예를 들자면, 인적성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지원자의 뭐 장점을 얘기해 보세요. 살면서 힘들었던 경험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갈등 경험 있었던 적이 있으십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기본적인 질문을 의미를 하는데, 이런 기본적인 질문은 지금까지도 쭉 유지가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인적성의 심화라고 한다면 이제 뭐가 달라지냐면은 여기에서 사실 확인 질문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사실 확인 플러스에다가 공직 적용안까지 바뀌기 시작해요. 예를 들어서 지원자가 뭐 성격의 장점이 뭐예요?라고 질문을 이렇게 물어봤으면 성격의 장점이 꼼꼼함입니다. 아, 그래요? 그럼 실제로 꼼꼼함을 보여줄 수 있는 본인이 그런 스케줄러가 어떤 스케줄러인지 직접 이름을 한번 스케줄러 명을 얘기해 보세요. 이렇게 질문 던지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지원자의 그런 꼼꼼한 역량이 교육행정직 업무에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될지 얘기해 보세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좀 구체적으로 많이 나오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또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이따 설명해 드릴 거지만 교육행정직은 이제 즉답형, 구상형, 개별형으로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참고로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직답형하고 구상형을 보는 교육청은 꼬리 질문이 없어요. 자, 이것도 되게 큰 문제가 됩니다. 꼬리 질문이 없다는 거는 내가 답변을 굉장히 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질문이 하나가 들어가 있어도 컨텐츠가 다양하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참고로 직답형하고 구상형을 보는 교육청은 꼬리 질문이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일반적인 면접 형태가 굉장히 다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공으로 좀 넘어가 보자면 이제 교육행정직이라고 한다면 뭐 이제 학교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들어봤는가, 이거 너무 기본이잖아요. 이런 것들 많이 물어보고, 학교에서 지금 뭐 진행하고 있는 행정 프로그램에 대한 명칭에 대해서 들어봤는가, 그게 뭔지 아느냐, 뭐 에듀파인 들어봤어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것들, 이건 기본적인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입장에서 되게 어렵게 느껴지겠지만 공부하다 보면 아, 이건 기본의 질문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그럼 이제 전공 옛날에는 이제 기본적인 업무에 대해서 아는지, 뭐 교육청의 인상 깊은 정책에 대해서 들어봤는지, 어떤 점이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기본적인 질문이 많았다면, 앞으로 계속 어떤 변화가 일어날 거냐? 교육청의 가장 큰 특징은 현안에 관련된 정책은 자주 물어보고요. 시사에 관련된 정책도 자주 물어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현안이라는 것은 뭐예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문제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현안이란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현안에 대한 것들은 꾸준히 질문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저출산을 예로 들 수 있는데, 뭐 교육행정직 교육청 소속이니까 저희가 이제 제가 교행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참고로 뭐 토목직, 건축직, 시설관리직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교육청 소속이기 때문에 토목직이든 시설관리직이든 사서직이든 일반 지방직 소속이 아니라 교육청 소속이기 때문에 교육청 내용을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저출산을 예로 들어볼게요. 저출산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이렇게 안 나올 거예요. 교육행정직이든 그리고 시설관리직이든 토목직이든 이런 식의 질문은 안 나옵니다. 저출산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교육청과 연결시켜요. 자, 저출산 때문에 지금 교원 감축 문제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러니까 사회 현안과 교육청의 이슈를 엮어서 물어봅니다. 자, 요즘에 또 계속 이슈가 되는 게 뭐예요? 고령화잖아요. 그 앞으로 평생 교육을 어떻게 활성화시켜야 되는지, 예를 들면 이런 것들 많이 물어봅니다. 자, 그리고 작년 딱 이 시기에, 이 시기는 아니고 조금 지난 시기, 이제 교육청 면접 보기 직전에 핫한 교육부의 이슈가 있었어요. 기억 혹시 나세요? 만 5세 조기 입학. 작년에 핫했어요. 자, 근데 저희가 면접 시험 보기 직전까지도 이걸 공부해야 되냐 마냐 너무 반발이 셌어요. 학부모들 너무 반발이 세고 교육부와 이 대립이 너무 세서 너무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거에 대해 되게 많이 논의를 했는데, 제가 일단은 다뤄라. 교육부가 그때가 이제 교육부 장관이 사퇴를 했잖아요. 사퇴를 하기 전까지 일단 공부를 해라. 자,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 일단은 우리는 교육청 소속이 될 것이기 때문에 교육부의 입장을 조금 옹호하는 조금 그런 발언을 많이 할 수 있어야 되고, 여기에서 어떤 근거로 어떤 원인으로 학부모가 반대하는지까지는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준비를 했어요. 다행히 이렇게 예민한 사항은 사실상 원래 면접에서 많이 나오진 않아요. 많이 나오지 않는데 딱 광주교육청이었나? 거기서 질문 하나 나왔습니다. 어떤 질문이 나왔냐면, 그때 면접을 볼 시기는 이미 교육부 장관이 사퇴를 한다라고 발표한 시점이었어요. 자, 그럼 그런 사태가 나오면 우리가 이미 끝난 이슈니까 안 나오겠다고 생각을 했었지만, 딱 어떻게 물어봤냐면, 최근에 그 만 5세 조기 입학 그런 이슈에 대해서 교육부 장관이 사퇴를 했는데 많은 학부모들이 반대한 원인 두 가지와 교육부
교육부 장관 사퇴가 주는 시사점에 대해서 이야기해봐라. 이게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올해도 지금 계속 핫하게 지금 이슈가 나오고 있는 게 이제 공교육 강화 경쟁력이잖아요. 그 수능 좀 또 핫한 이슈인데 항상 이렇게 면접 시험 직전에 이런 이슈가 터져요.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예요? 이제 여기 당에 있는 시사에 관련된 거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같이 함께 공부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특히 뭐 시설 관리하고 토목하고 건축 분야에서 좀 봐야 되는 게 학교 안전 관리 측면. 또 이제 작년에 뭐 또 뭐 특정 학교가 문제가 있었다기보다는 작년 홍수 피해가 너무 커서 또 이슈가 있었죠. 그럼 이제 학교에서 이런 안전 관리 대책 어떻게 해야 되느냐, 노후화된 시설 관리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게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이슈이고, 올해도 역시나 비가 많이 올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우리가 꼼꼼히 살펴보셔야 된다. 근데 당연히 그냥 사회 이슈가 이런 게 있다가 아니라 교육청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대응하고 대처해야 될 것인지 그 부분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좀 질문이 좀 까다롭게 나온다,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뒷장으로 한번 넘어가서 여기는 여러분 페이지가 아마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뭐 옛날에는 공무원 6대 의무가 많이 나왔다면 요즘에는 이제 공직 청렴 활성화 방안. 요즘에 또 뭐가 나오냐면은 뭐 청렴 활성화 방안이 좀 많이 나오는 질문이긴 한데, 여기서 이제 플러스 알파로 그러면 이제 교육청, 여러분들이 지원한 교육청 있잖아요. 뭐 서울시 교육청, 경기도 교육청 있잖아요. 우리 교육청의 청렴도 몇 등급이냐 막 뭐 그런 질문도 좀 들어옵니다. 그리고 뭐 성격의 장단점 대신에 뭐 직무 강점을 좀 더 많이 물어보고요. 뭐 특히 이제 뭐 이렇게 좀 수도권이 아니라 비수도권 있잖아요. 예를 들면 대전, 뭐 대구 혹은 광주, 부산 이런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그 해당 교육청이 당해 혹은 3년 동안 추진하고 있는 이런 역점 과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3년도 계획 이런 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물어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좀 참고하셔야 되고, 이런 것들은 조금 요즘 종종 나와요. 근데 수도권은 잘 안 나오고 비수도권 쪽에 많이 나오는 추세입니다. 그렇게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땡땡 교육청의 성과와 미래 교육 정책에 대해서 얘기해봐라. 고령화 시대 평생 교육 필요한 정책이 무엇이냐. 지금 있는 거 말고 지금 우리 교육청이 있는 제도 말고 교육청이 없는 제도 얘기해봐라. 이런 것들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작년에 조금 어렵게 나왔던 질문이 이거예요. 코로나가 끝나가지고 코로나 질문 안 나오나 싶었는데 갑자기 허를 찌르고 나왔습니다. 코로나 국민 6대 행동 수칙에 대해 설명하고 그 코로나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이런 질문 나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교육청 질문을 좀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은 현안 플러스 이슈에 관련된 질문이 되게 많이 나오고, 그것을 정책과 엮어서 물어보는 것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은 꾸준히 공부를 해주셔야 되는 포인트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게 첫 번째 이유야. 첫 번째 우리가 교육행정직 면접을 준비해야 된 첫 번째 이유고, 자, 두 번째 좀 준비를 좀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교육행정직만 보면은 이제 교육행정직은 좀 지역별로 면접이 특이하다라고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그 직답형을 보는 지역이 어디냐면은 서울, 인천, 경기. 그리고 구상형을 보는 지역은 대구, 경북이고요. 그리고 그 외 지역은 개별형으로 진행이 되는데, 참 되게 특이한 게 뭐냐면은 작년에 광주교육청 예를 좀 들어드리면 질문이 6가지가 나왔어요. 6가지 나왔는데 면접관의 질문을 바로 워딩을 쓸 수 있게 또 이렇게 책상 앞에서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면 면접관이 질문 던지면 지원자가 답변을 하는 형태가 일반적인데, 광주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면접관의 질문을 바로 이렇게 메모지를 줘서 바로 받아 적고 답변할 수 있게끔 뭐 그렇게 하기도 했었어요. 작년은 이게 교육청마다 되게 스타일이 되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원한 교육청에서는 작년도에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는지 이렇게 참고할 필요가 있고, 또 대체적으로 지방직과 비교를 했을 때 교육행정직은 꼬리 질문이 전체적으로 많은 지역은 아니에요. 많은 교육청은 아니지만 일단은 아까 얘기했던 직답형을 보는 그런 교육청, 구상형을 보는 교육청은 꼬리 질문이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고, 개별형으로 보는 그 기타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교육청은 꼬리 질문을 하기도 하고 어떤 교육청은 꼬리 질문을 안 하기도 하고,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좀 같이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면접 준비를 또 해야 되는 이유가 이 다양한 질문들이 어디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제 면접 준비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크게 공직에 관련된 거, 교육행정, 이거는 제가 교행이 인원수가 가장 많아서 여기 교행이라고 썼지만 여기에는 뭐 시설 관리도 들어갈 수도 있고 사서도 들어갈 수 있고 토목도 들어갈 수도 있고 건축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교육청에 관련된 거, 인성에 관련된 크게 네 가지 방향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고 네 가지 방향에 대해서만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좀 세부적으로 공직 지식, 공직 상황, 공직 역량 다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뭐 질문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자, 그럼 공직 지식이라고 한다면 아까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뭐 청렴, 뭐 공무원 6대 의무 얘기해봐라 이런 것들 의미하는 거예요. 적극행정 알고 있냐? 적극행정 문제점 개선 방안 이런 거 얘기해봐라 이런 거고 상황형이라고 한다면은 뭐 갑자기 같이 일하는 상사가 부정수급하는 행위를 목격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고 역량이라고 한다면은 지원자가 교육행정직 공무원으로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직 가치와 그를 보여줄 수 있는 본인의 경험을 함께 얘기해 보세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 희생 경험 있어요? 봉사활동했던 경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 그래서 이 세 가지 유형은 다 공직에 대한 적합성, 공직 적합성을 보는 질문입니다. 요즘에 질문들을 보면요, 이제 갈등이라든지 협조에 관련된 워딩이 되게 많이 등장을 해요. 이거 교육청에도 많이 등장을 하고 지방직에도 많이 등장을 하는데 이게 왜 등장했느냐? 그냥 갈등하고 협조라는 워딩만 딱 봤을 때는 그냥 사회 이슈 같기 처럼 보이는데 이거 공직 문제예요. 지금 공직 문제입니다. 내부적인 문제예요. 내부적인 문제 뭐냐면 제가 이제 국가직 시험 끝나고 제가 이제 현직 5급, 6급에 계시는 공무원분들이랑 얘기를 좀 했어요. 요즘에 국가직 면접이 너무 어렵게 나왔고 날카롭게 많이 나와서 근데 이제 어떤 걸 많이 중점적으로 많이 이제 받는지 살펴보니까 또 올해도 역시나 이런 협동심에 협조에 관련된 거 갈등 이런 질문이 꽤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공무원 내부적으로 엄청 큰 이슈이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질문이 많이 나온 거예요. 예를 들어서 채용을 했는데 협조를 안 해. 나 MZ 세대고 나는 일단 칼퇴근할 거고 이러니까 협조를 너무 안 해준대요. 그러니까 너무 내부적으로 이제 소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당하지 않겠다 싶어가지고 국가직 면접에서 지원자가 뭐 당연히 개인의 역량과 조직의 협조와 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라고 질문을 던지면 당연히 다 협조라고 얘기를 하겠죠. 근데 그걸 이제 안 믿는다는 거예요, 면접관이. 그러니까 거기서 압박 질문 엄청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6개 질문 나오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내부적으로 너무너무 큰 이슈, 갈등, 세대 갈등. 그래서 그런 걸 많이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뭐 교육청도 다를 게 없겠죠. 그래서 요즘에 아직 이제 공직 전체적으로 많이 활성화된 게 아닌데 제가 수업 시간에 무조건 이제 세대 갈등 완화를 위해서 리버스 멘토링 얘기해라 막 그렇게 수업 시간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게 좀 면접에서 먹힌 것 같아요. 왜 먹혔냐면 저는 알고 있었죠. 왜냐하면 리버스 멘토링이라고 하는 게 인사혁신처하고 법제처에서밖에 안 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리버스 멘토링이라고 해서 선배 공직자 있잖아요. 5급 6급 선배 공직자와 신입 9급 공직자가 서로 같이 의견 교환을 하고 업무를 나누고 요즘 세대가 어떤 걸 원하는지 막 넷플릭스 좋아하고 뭐 디즈니 플러스 좋아하고 뭘 좋아하는지 서로 설명을 해주고 반대로 신입 공무원들은 5급 6급 공무원의 어떤 업무를 좀 익히고 그래서 서로 친해질 수 있는 하나의 소통의 장인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인사혁신처는 아는데 다른 부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법무부라든지 아니면은 뭐 교육부는 잘 몰라요 아직. 아직 이게 정부 부처에서 전체적으로 활성화되지 않았어서 그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니까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처럼 리버스 멘토링을 면접관이 질문을 던지지 않더라도 그 상황에 맞춰서 답변을 끼워 넣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 많이 해야 된다는 이유고. 자, 그리고 교육행정직이라고 하는 뭐 지식 같은 것들, 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학교 운영위원회가 무슨 일을 하는지, 뭐 교육행정직이 실제로 행정 업무 외에 하는 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되게 많잖아요. 시설관리직이 있긴 하지만 교육행정직이 동시에 전담을 하기도 하고, 예를 들면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뭐 수도권은 사실은 역할 분담이 잘 되어 있는데 비수도권으로 갈수록 그냥 행정직이 시설관리직이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통합적으로 그런 역량도 많이 확인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많이 확인하고, 뭐 상황 제시, 예를 들어서 뭐 갑자기 뭐 폭우가 나서 학교 시설물 어디가 좀 고장 나면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많이 물어보고 뭐 직무 강점 물어보고 뭐 정책이라고 한다면은 뭐 관심 있는 정책, 뭐 교육부 아니고 교육청에 관심 있는 정책 이렇게 물어봅니다. 제가 지금 이제 교육부 아니고라는 말을 썼는데 자, 여러분들은 이제 국가직이 아니죠. 지방직이기 때문에 앞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모든 자료는 여러분들이 지원한 지역의 교육청이 그 교육 자료가 될 거고
거고 교육부는 자료가 아닙니다. 알겠죠? 교육부는 국가직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교육부 자료를 보시는 거고 여러분들은 지방직에 지원했기 때문에 지원한 지역청, 교육청의 교육 자료를 보시는 게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요 이슈 현안 요거는 이슈하고 현안 같이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이슈 플러스 현안 관련된 거 같이 나온다. 인성은 아까 장단점, 뭐 아까 갈등 경험, 협동심, 뭐 상사가 갑자기 뭐 급한 일로 부르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예를 들면 이런 질문, 이런 질문이 나온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채롭고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물론 이 중에선 6개밖에 안 나오겠지만 안 나오더라도 다르게 내가 미리 준비했던 것들을 잘 활용하는 방법은 제가 수업 시간에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작년 합격률인데 뭐 다 100%는 아니고요. 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방직 교육자 합격률이 91% 종합으로 나왔었고 저희 수강생이 그래도 지방직보다는 수도권이 제일 많았어요. 경기도랑 인천시랑 서울시가 많았는데 경기도 인천시는 지금 다 합격을 했고 서울시는 작년에 이제 80% 합격률. 그래서 이렇게 합격률이 작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뭐 차별화된 커리큘럼은 일단은 교육행정직 다 설명 끝나고 제가 마지막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가장 궁금해하신 거 제가 앞에서 계속 무슨 즉답형, 구상형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그거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일단은 즉답형을 보는 지역은 어디냐?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15분의 8명. 서울시는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서울시가 2022년도에는 문항이 8개 나왔거든요. 2021년도에는 문항이 10개였어요. 2020년도에는 문항이 8가지였어요. 그래서 올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작년에는 8문항, 재작년에는 10문항, 그리고 그 전년도에는 8문항. 또 올해는 그럼 약간 또 10문항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잘 모르겠는데 8문항에서 10문항으로 나오더라. 근데 작년 기준으로는 8문항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경기도는 10분의 5문항, 인천시는 7분의 3문항입니다. 3문항.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즉답형이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면접장에 갔어요. 자, 그러면은 면접장에 갔어요. 면접장에 가면은 앞에 면접위원 1, 2, 3 세 분이 있을 거고 면접자가 있을 거고요. 여기 앞에 이 결제 파일이라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여기에 책상입니다. 책상이고요. 책상 위에 우리 막 결제 승인받는 파일 있잖아요. 그 파일이 놓여져 있어요. 그 면접관이 이제 여기서 면접위원이 이제 시작과 종료를 알리는 역할을 하는데 지금부터 면접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종을 앞에 땡 치면 면접관님께서 면접위원님께서 앞에 있는 결제 파일 펼쳐서 읽어보세요라고 할 거예요. 그럼 지원자가 결제 파일 다 펼쳐요. 그러면은 문항이 5문항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1번 문제, 2번 문제, 3번 문제, 4번 문제, 5번 문제가 순차적으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자는 이 질문을 읽고 눈으로 읽고 잠시 생각한 다음에 네, 1번 문항 답변하겠습니다 하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임용 방식인데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자, 근데 임용하고 또 교육행정제 또 다른 차이를 말씀드리자면 임용 같은 경우에는 앞에 문항이 있으면 문항을 면접관이 읽어주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 지원자분 앞에 있는 문항 읽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면 원래는 네, 1번 문항 읽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읽어요. 읽고 한 10초, 15초 생각한 다음에 네, 1번 문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2번 문항 숙지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셀프로 숙지하고 답변하고 이게 셀프라거든요. 임용은. 근데 지금 교육행정직은 그래도 면접관님께서 친절하게 1번 문항을 읽어주십니다. 그래서 지원자가 이 문항을 펼치면 면접위원 1번이 네, 1번 문항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고 친절하게 읽어주세요. 그럼 지원자가 눈으로도 읽고 귀로도 들으면서 네, 1번 문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고 답변하는 거예요. 그 이제 면접위원 2번이 자, 저는 2번 문항 읽어드릴게요 하면서 읽어주십니다. 그럼 읽어주시는 동안에 난 또 눈으로도 읽고 귀로 들으면서 답변을 하면 되고요. 또 면접위원 3번 세 번째 면접위원은 3번 문항을 리딩해 주세요. 그리고 면접위원 1번이 다시 4번 문항 리딩해 주시고 면접위원 2번이 5번 문항 리딩해 주세요. 그럼 리딩해 주시면은 리딩하는 거 듣고 답변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즉답형이에요. 그렇게 면접을 보고 면접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입실문과 퇴실문 이게 작년에 저희 경기도 수강생분이 이거를 도표를 만들어서 저한테 보내주신 거예요.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진행이 됐다. 그래서 그대로 보내주신 거고 똑같이 임용이랑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이 진행이 되고. 자, 그럼 제가 지금 경기도를 기준으로 말씀드렸잖아요. 면접 시간이 10분인데 5문항에 대한 질문을 받는 거예요. 그럼 지원자가 스스로 답변에 대한 길이가 몇 분이 될까요? 2분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2분 동안, 그러니까 1번도 2분, 2번도 2분, 3번도 2분, 4번도 2분, 5번도 2분. 그래서 각 문항당 2분 내외로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자, 듣기에는 되게 쉽지만 만만치 않습니다. 자, 여러분 그 2분, 일단 1분 기준으로 말씀드릴까요? 1분? 우리가 보통 1분이라는 표현을 썼을 때 10포인트 기준으로 워드하고 한글 파일 작성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말씀드리면 10포인트 기준으로 워드하고 한글 파일을 작성을 했을 때 보통 1분이 나오려면 10줄이 나와요. 최소 8, 9줄에서 10줄. 근데 2분이다? 그러면 거의 20줄 가까이 되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실제로 연습을 할 때는 10분에 딱 맞춰서 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지원자가 막 긴장도 하고 실수도 하고 이런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제가 실전 훈련을 할 때는 10분이 아니라 저희는 8분에 맞춥니다. 이런 식으로 맞춰요. 그러면 우리가 한 문항당 답변을 1분 30초 내외로 이렇게 연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한 15줄 문장을 그대로 술술술술 즉석으로 이렇게 리딩을 해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준비가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겠죠. 자, 그럼 같은 맥락으로 서울시는 15분 동안 8문항이 나온다는 얘기고 인천시는 7분 동안 3문항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결론적으로는 거의 대부분 한 문항당 2분 안쪽으로 답변을 해야겠죠. 이게 바로 즉답형을 보는 교육청입니다. 자, 그럼 구상형으로 넘어가 볼게요. 대구하고 경북입니다. 선생님, 구상형하고 즉답형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가장 큰 차이는 내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아까 즉답형 같은 경우에는 문제지 바로 읽고 바로 답했죠. 이게 즉답형이었죠. 구상형은 구상실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면접 보잖아요. 그럼 학교 교실에서 면접 볼 텐데 여기가 구상실이고 그리고 여기가 면접실이 될 거예요. 자, 면접실이라고 하면 아까 봤던 요 장소가 면접실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학교에 도착하고 이제 내가 뭐 1조 1번이 되면은 구상실로 들어가요. 구상실에서 또 앞에 나와 있는 서류 결제 파일을 오픈을 하고 한 10분 정도의 시간이 주어지거든요. 그 10분 동안 그 질문을 보고 어떻게 대답을 할지 구상을 하는 거예요. 이때 메모지가 있어요. 메모지가 있어서 메모지를 막 작성하고 내가 어떻게 이따 답변해야겠다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 10분 동안. 그래서 이때 차임벨이 띠 하고 울리거나 혹은 앞에서 종을 띵 하고 울리면은 내 구상 끝났습니다 하면 바로 나와야 돼. 나와서 면접실로 이동합니다. 그 면접실에서 아까 봤던 내용을 그대로 리딩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상형입니다. 그래서 구상형하고 즉답형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은 생각할 시간이 주어지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런 차이가 있고요. 경북 같은 경우에는 5분에 5문항, 그러니까 한 문항당 1분 안쪽으로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면접 시간이 짧기 때문에 빨리 대답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상 시간을 주는 거겠죠. 그리고 대구 같은 경우는 인문학 시험이 진행이 되고 인문학 시험이 진행됩니다. 대구교육청은 인문학 시험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여기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대구, 경북을 제외한 모든 교육청은 개별 면접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것처럼 뭐 공직 질문 던지기도 하고 뭐 교육청 질문 던지기도 하고 랜덤으로 질문을 받게 돼요. 근데 대부분의 교육청이 광주하고 뭐 부산 이런 일부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꼬리 질문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 않더라. 그런 것들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설명드렸고 뭐 아까 말씀드렸던 거 면접위원이 앞에 놓여 있는 질문지 보고 대답해 주세요. 혹은 면접 1번 문항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다. 답변해 주세요라고 한다면 지원자가 네, 1번 문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과정이 즉답형의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청이기 때문에 임용 면접이랑 동일하게 진행이 돼요. 네,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그럼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면접을 봐요. 뭐 10분에 5문항이든 15분에 8문항이든 면접을 막 봐요. 면접관이 여러분들 평가를 할 거 아니에요. 그 평가 기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바로 평정표 이겁니다. 자, 평정표는 가, 나, 다, 라, 마 5가지 기준으로 평가를 하게 되고 이 평정표는 교육청 다 동일입니다. 다 똑같이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평가 기준이고요. 자, 평정표가 뭐냐? 첫 번째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예요. 공직자로서 적합도를 평가하겠다. 제가 앞에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내용 중에서 요거 말씀드렸잖아요. 공직. 요게 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고요. 얘가 나고요. 얘가 랍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가, 나, 랍니다. 선생님 지금 다 하고 마가 빠졌는데요. 사실상 마는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왜 가, 마하고 그리고 나, 마하고 라, 마가 같이 붙는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면접관님께서 공무원으로서의 정신 자세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원자분 적극 행정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라고 물으면 적극 행정에 대한 질문을 받는 거잖아요. 적극 행정 지식만 얘기하면 돼요. 맞죠? 자, 근데 면접관이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적극 행정 문제점이 무엇이고 개선 방안 얘기해 보세요라고 하면 적극 행정에 대한 지식도 들어가야 되고 적극 행정에 대한 문제점도 얘기해야 되고 개선 방안까지 얘기해야 돼요. 개선 방안을 얘기한 포인트 자체가 뭐예요? 발전 방향이죠. 그래서 마가 동시 체크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항상 가마, 나마, 라마 이렇게 묶이는 거고. 선생님 그럼 다는 뭐예요? 라고 할 수 있는데 다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면접장에서 답변할 때 논리성, 의사표현 능력 그런 거를 평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속도가 너무 빠르지 않은지 적정한지. 근데 실질적으로는 말의 속도를 그렇게 까다롭게 평가하지는 않고요. 논리성을 많이 평가합니다. 질문에 맞는 의도에 맞는 질문에 맞는 답변이 나왔는지 맞춤 방향성에 대해서 많이 평가를 하고 동문서답하지 않았는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다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요거 관련된 내용은 제가 아까 뭐 정책 설명할 때, 공직 설명할 때, 인성 설명할 때 다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이거 빠르게 넘어갈게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 계속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거랑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죠.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즉답형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좀 살펴볼 건데 서울시부터 좀 살펴볼게요. 자, 서울시는 즉답형 면접 형태를 띠고 있고 질문 수는 2022년도는 8개, 2021년도는 10개, 2020년도는 8개가 나오더라. 그러니까 질문의 가지수가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올해에는 8개가 나올지 10개가 나올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저희가 일단 작년 기준으로 연습을 하되 10개까지도 좀 공부를 해야 된다. 그렇게. 왜냐하면 10개랑 8개를 왜 각각 공부를 준비를 해야 되냐면 답변하는 시간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15분 내에 8개를 이야기를 하느냐 15분 내에 10개를 이야기하거나 그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10개면 답변 길이를 조절을 할 수 있어야죠. 15분 넘어가면은 발언할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그냥 끝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문항 답변 못하고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답변 조절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차인배에 올리면 가차없이 그냥 바로 나가는 거예요. 알겠죠? 굉장히 냉정합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 이렇게 따로따로 좀 준비를 해봐야 돼요. 저희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면접관은 역시나 3명입니다. 3분 면접관이 진행이 되실 거고요. 자, 작년에 나왔던 거 한번 살펴볼까요? 자, 작년에는 질문이 몇 개 나왔다? 8개가 나왔다고 했는데 1-1번이 뭐였냐면 그러니까 총 이렇게 나와요. 1-1, 1-2, 2-1, 2-2, 3-1, 3-2, 4-1, 4-2에서 총 8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공무원 징계 종류 얘기해봐라. 자, 두 번째 공무원 징계를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서 개정 내용이 있었는데 징계 감경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위는 무엇을 생각하는지 너무 어렵게 나왔죠. 이게 작년 서울시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자, 공직 지식에 대한 질문 나왔고요. 자, 두 번째, 교육 복지에 관련된 질문 나왔어요. 본인이 생각하는 정의로운 차등에 대해서 얘기해 보시고 사각지대 없는 안정만 구축을 위한 교육 복지에 대한 정책 사례와 자세한 설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이게 두 번째 문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총 네 가지 질문이 네 가지 중에서 두 가지는 공직 지식에 관련된 거, 두 가지는 교육 복지에 관련된 거 이런 게 좀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서울시는 면접 좀 까다로워요. 그리고 2021년도 거 살펴보면은 2021년도는 이제 10개의 질문이 나왔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자, 보겠습니다. 어떤 공무원이 얼굴에 문신과 피어싱을 해서 상사가 이를 제거하려고 명령했는데 이에 대해서 해당 공무원이 불응하자 상사가 감봉 3개월의 징계를 결정한 상황이다. 위 사례와 관련된 공무원의 의무는 무엇인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6대무 안 물어봐도 내가 6대무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이 제시문에서 답변을 추출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었겠죠. 자, 1-2번 위 사례에서 해당 공무원이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는 주장이 제기가 되었고 징계의 정당성에 대한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 공직자로서 공무원의 의무와 국민의 권리와 관련해서 지원자의 의견을 얘기해 보세요가 두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자, 여기 나왔는데 선생님 이거 왜 나온 거야? 라고 물어보면은 이게 공직 시사였거든요. 이게 왜 시사냐? 이게 2021년도잖아요. 2021년 초였나? 2020년도 하반기였나? 그 경북에 있는 지방 일반행정직 공무원이 문신을 하고 출근을 했는데 그게 문제가 되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온 문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직 이슈에 관련된 거였어요. 이게 사실은. 그래서 그 공직 이슈 관련해서 공무원 의무와 자세를 엮어서 나온 질문이다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자, 두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생태 전환 교육을 계획하고 있다. 굉장히 큰 이슈죠. 자, 생태 실천 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생태 전환 교육이 무엇인지 얘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교육청 정책 모르면 답변 못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생태 전환 교육을 위해서 개인이 실천할 수 있는 노력과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노력, 그러니까 개인적 차원과 조직적 차원을 두 가지를 물어본다. 그리고 세 번째, 생태 전환 교육을 위해서 공직자로서 실천할 수 있는 거, 앞으로 활성화 방안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책, 교육 정책, 서울시 교육 정책에 관련된 질문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질문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만만치가 않아요. 자, 2021년도 계속 가볼게요. 자, 세 번째 질문. 4차 산업혁명에 따라서 공무원의 창의성이 중요시되면서 공직 내 적극행정이 주목받는 상황이다. 그쵸? 제가 적극행정 얘기했었죠. 자, 적극행정 개념 얘기해봐라. 그리고 두 번째, 우리 교육청에서 적극행정을 위해서 실천하는 정책, 우수 사례 얘기해봐라. 세 번째, 공무원으로서 적극행정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할 거. 이게 세 번째 세 가지. 그러니까 그 당의 어떤 정책이라든지 현안을 모르면 정말 말하기 어려워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유치원 교사의 스트레스 주요 원인은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 인한 업무 과중이라는 이런 결과가 나왔다. 현재 유치원 교사는 행정직 공무원과 업무 과중과 분쟁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라는 이런 질문들. 이게 2021년도에 서울시 교육청 질문이었습니다. 혹시 서울시 교육청 있으세요? 서울시 지금 세 분, 네 분 꽤 많으시네요. 네, 서울시 교육청 질문이었고요. 자, 이제 경기도 넘어가 볼까요? 자, 경기도도 역시나 질문 개수 5개고 직답형으로 이루어지는 게 경기도입니다. 경기도는 10분이고요. 5문항입니다. 역시나 면접관은 3분이고요. 자, 경기도 작년 좀 까다로웠어요. 2022년 작년 기준 볼게요. 첫 번째, 경기도는요 항상 1번이 지원 동기예요. 다른 교육청, 그러니까 그 서울시라든지 뭐 대구, 경북은 이렇게 지원 동기 잘 안 물어보는데 경기도는 거의 1번 문항이 항상 이전에도 그랬고 지원 동기 꼭 물어봅니다. 그래서 경기도 지원자들은 이제 지원 동기를 준비해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 해가 갈수록 제가 이제 교육생분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사범대 출신 교육생들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러면 이제 면접관이 이제 왜 임용고시 안 보고 뭐 행정직 왜 지원했냐 뭐 이런 질문 당연히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지원 동기는 항상 나온다. 잘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타인을 위해서 봉사했던 경험, 임용 후의 봉사 정신은 어떻게 지킬 것인지라고 해서 이거는 공직에 대한 역량 확인하는 질문. 자, 세 번째 질문 왜 나왔을까요? 이해충돌 방지법. 공직 지식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교육청이 그 현안하고 시사에 관련된 질문이 많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해충돌 방지법이 왜 나왔냐면 작년 2022년 5월 18일 날 시행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거였어요. 그래서 항상 변화되는 법령 이런 것들은 숙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아니나 다를까 딱 나와 버렸죠. 그래서 나온 겁니다. 이해충돌 방지법. 갑자기 올해는 또 안 나올 거예요. 올해는 안 나올 가능성이 높죠. 왜냐면 작년 이슈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알고는 있어야 되는데 올해는 뭐 이게 되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자, 그리고 2021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세대 갈등 나왔습니다. 세대 갈등, 요 세대 갈등 사회 이슈 같기도 하면서도 공직 이슈입니다. 그래서 공직 시사로 넣었고요. 두 번째, 청렴, 그쵸? 또 공무원 어떤 지식에 관련된 거 적극 행정 또 나왔어요. 2021년도에도, 2022년도에도 나오고, 21년도에도 나오고, 올해는 안 나올 것 같은데, 올해 국가직에서 작년까지만 해도 국가직 시험에서 적극 행정 질문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올해는 또 안 나왔어요. 올해는 많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교육청도 2021년도하고 2022년도 계속 나왔기 때문에 올해 안 나올 가능성이 높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본인 거기 때문에 알고는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봉사 또 나왔죠? 그리고 전공. 그래서 5번만 전공이라고 해서 바뀌어요. 경기도 교행직은 이 5번 지문을 받는 거고 뭐 경기도의 시설 관리로 지원했다 그럼 다른 질문 받는 거고요. 마지막 5번만 전공 질문 바뀌고 1번부터 4번까지는 동일한 질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 동일한 질문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천시 넘어가 볼게요. 인천시는 세 문항 나오지만 면접 시간은 7분입니다. 그래서 한 문항당 2분 내외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 자, 인천시 넘어가면은 2022년도 너무 쉬웠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직관과 그 이유를 얘기해 보세요. 그런데 질문 자체는 되게 쉬운데 우리가 세 문항에 7분이다 보니까 한 문항당 2분을 넘겨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원자가 체계적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굉장히 루즈해질 수 있는 답변이에요. 그래서 이게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문항이. 자, 두 번째도 전공입니다. 전공. 식중독 관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 이거는 전공 질문이었고 교육행정적 질문은 아니죠. 그렇죠? 식품 질문이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원거리 출장 시 본인을 찾아온 민원인이 있다. 그에 대한 대처 방법 이런 것들 민원인 대응 방안에 대한 질문이 세 가지가 작년에 나왔던 질문입니다. 21년도 넘어가 볼까요? 청렴의 의무에 대해 설명하고 공무원에게 민간 기업보다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는 이유에서 청렴 공직 지식에 대해서 물어봤고 두 번째는 교육청 사업 정책에 대해서 물어봤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렬 전공인데 뭔가 전공을 딱 물어보기보다는 지원자한테 선택권을 줬죠. 예를 들어서 지원 직렬에서 일한다면 하고 싶은 업무, 내가 어떤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싶은지 제가 그랬잖아요. 행정직도 행정직이 주 업무이긴 하지만 행정 업무만 하는 건 아니라고요. 뭐 상담 업무를 할 수도 있고 약간의 시설 관리도 할 수 있고 다양하게 업무를 하기 때문에 그 업무 중에서 행정직이라고 하더라도 그 다양한 수행하는 업무 중에서도 어떤 업무에 가장 관심이 많고 그 업무를 하고 싶은 이유에 대해서 물어봤다. 이게 이제 세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이게 인천시였어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알겠죠? 그래서 직답형이든 구상형을 보든 어떤 지역이든 공통 질문이 있고 전공 질문은 하나씩 다르게 나오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상형. 대구시 가보겠습니다. 대구광역시 혹시 있나요? 지금? 대구교육청? 모르겠어요. 지금 현강에는 없는데 인강에는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자, 대구는 일단은 구상 시간은 10분이고요. 아까 구상 시간이 뭐라 했죠? 구상실에서 생각하는 시간. 그리고 생각하고 나서 면접실에서 답변하는 시간이 15분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구상 시간하고 답변 시간은 다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질문 수는 총 10개인데 10개. 자, 이게 뭐가 다르냐면은 아까 구상 시간에서 10분 동안 생각하는 게 구상형 6개에 대한 질문 생각하는 거고요. 면접 시간 15분 볼 때는 위에서 내가 준비했던 6개 답변하고 개별 4개는 미리 알 수 없는 것. 미리 알 수 없는 것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개별 4개 질문은 직무 전공도 나오고 되게 다양하게 나와요. 자, 인문학 면접이라고 했잖아요. 일단 2022년도에 이제 대구교육청은 필기 합격 발표 당일날 도서를 소개해 줍니다. 도서를. 2022년도에 소개됐던 도서가 난중일기, 그리스 로마 신화, 소크라테스의 변명이었고요. 2021년도에 나왔던 도서는 문화의 수수께끼, 백범일지, 그리고 소크라테스 변명 세 가지 도서가 나옵니다. 이게 필기 합격 발표 당일날 도서 세 가지를 안내해 주실 거예요. 그럼 이거를 읽어야 돼요. 왜? 인문학 시험이라니까요. 인문학 면접. 구상형 6개가 이
두 개, 두 개, 두 개 이렇게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난중일기에서 두 문항,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두 문항, 그리고 소크라테스 변명에서 두 문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책을 읽어야 돼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개별 4개는 다른 교육청과 동일한 질문을 받는데, 자, 작년에 어떻게 나왔는지 살펴볼게요. 자, 작년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2022년도에. 자, 그리스 로마 신화에 대한 질문 중에 하나였고요. 뭐 포세이돈 나왔고 네, 사람들을 놀래켰지만 결국 그것은 사람들이 마실 수 없는 바닷물이었다. 반면에 아테나는 씨를 삼는 것처럼 소박했지만 백성들은 올리브를 배불리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로움을 주었다. 자, 여기에서 어떤 자세로 민원인을 응대해야 되는지 얘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인문학 면접이지만 결과적으로 공직자의 자세를 묻는 질문이거든요. 공직자의 자세와 뭐 교육청 교행직 공무원으로서 필요한 이런 자세를 연결시킨 질문이 나와요. 그럼 우리가 지원자가 이야기할 때 질문 자체는 굉장히 되게 쉬운 질문이잖아요. 근데 뭐 민원인을 만날 때 뭐 친절해야 된다, 뭐 항상 배려해야 된다 이런 되게 가벼운 워딩은 CR도 안 먹히겠죠. CR도 안 먹히겠죠. 뭐 최근에 정부에서 적극 행정을 강조하는 만큼 공직자는 민원이 될 때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그에 대한 반증으로 지식 다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때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대구입니다. 대구 특이하죠? 이런 것들 요거는 2021년도입니다. 2021년도. 그래서 대구 교육청 지원하시는 분들은 내용 한번 두루룩 살펴보시면 되는데 질문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첫 번째, 동일한 업무를 하는 공무원의 태도, 공무원의 자세, 결과적으로 공직자의 자세를 묻는 질문이 나오더라. 자, 두 번째, 상사의 부당한 지시, 이것도 뭐예요? 공직 역량에 대해서 묻는 질문이고요. 세 번째,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대한 자세, 결과적으로는 이 세 번째는 우리가 교육행정직으로서 취약계층 이런 것들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마지막 질문 같은 경우에는 이건 사회 현안에 관련된 거. 그래서 결과적으로 도서 자체는 조금 어려웠지만 묻는 질문은 공직이라든지 사회 현안이라든지 이것과 관련된 질문들이 많이 나오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려운 질문이 아닙니다. 자,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경북으로 가보겠습니다. 경북도 이제 구상 시간이 있고, 경북은 구상 시간에서 5분 동안 구상하고 면접 시간도 5분입니다. 그래서 경북을 살펴보면은 총 5가지의 질문이 나왔고요. 5가지 질문 중에서 2번만 전공 이적이 2번 질문만 직렬에 따라서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청렴하지 못한 사례에 대해서 어떤 대안책이 있는지가 첫 번째 질문이었고, 두 번째는 교행직 질문이었죠. 지방교육 교부금 설명하고 최근 교부금 논란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세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코로나 6가지 수칙 설명하고 이 효용성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네 번째는 희생 경험, 다섯 번째는 적극 행정. 여기 보면은 1번하고 4번하고 5번이 다 공직에 관련된 거예요. 생각보다 공직에 관련된 질문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 이걸 살펴볼 수가 있겠죠. 어떤 교육청이든. 그리고 2021년도 그 제일 황당했던 질문 좀 살펴드리자면은 요거였어요. 5번. 최근 UFO가 출현된 것이 논란되고 있다. 이게 처음 보면 되게 황당해 하시더라고요. 이게 재작년이었어요. 2021년도 경북 질문이었거든요. 자, 최근 UFO가 출현한 것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본인은 UFO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지, 만약 근무지에 UFO나 혹은 UAP 가 출몰하게 될 때 사전 조치 사항과 대응 방안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라고, 이거 보고 되게 많이 황당해 하셨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미 교육행정직인데 UFO가 나오면 얼마큼 지금 학교 내 얼마큼 혼란스러울까. 소리 지르고 막 도망가고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고 무서워하는 친구도 있고 질서가 지금 파괴되는 현장이죠. 이런 현장에서 어떻게 질서를 바로잡을 것인지, 결과적으로 교육행정직으로서 역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런 질문이 나왔다는 거예요. 대구하고 경북 독특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세종시 7분의 문항 세문항입니다. 그러니까 세문항 인천시랑 되게 비슷하죠. 근데 세종시는 자, 지금부터는 뭐다? 개별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2022년도에는 작년에 저 6개 질문, 그리고 2021년도에는 6개의 질문 이렇게 나왔습니다. 세종시 이렇게 나왔고요. 지금 세종시가 면접 시간이 7분이니까 거기에서 1, 2분만 빼면 질문 개수가 돼요. 최소 5개, 6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작년하고 재작년 수강생 모두 다 6개 정도 질문 받았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항상 나오는 거 1번
요 1번 같은 것들, 1번 같은 것들 항상 공직에 관련된 거 많이 나오죠. 공직에 관련된 거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갈등 원인 아까 다른 교육청에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다 겹쳐요 보면은. 그 당의 어떤 이슈, 공직 내부 이슈, 공직 현황 이런 것들 다 겹치고 있습니다. 갑질 이것도 계속 겹치는 문제고요. 이게 특정 교육청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서울시, 뭐 경기도 다 현안이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다 겹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 5번, 6번은 교육행정직 단골 질문이고요. 어렵지 않아요. 지금 세종시도 어려운 질문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리고 충남 볼게요. 충남. 네, 충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질문이 지금 5개 정도 나왔고요. 그쵸? 5개 정도 나왔고, 그리고 부산, 울산, 경남, 광주, 강원은 면접 시간 10분, 질문 개수 한 5개에서 7개 정도 이렇게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부산시 좀 기출을 좀 볼게요. 청렴. 그쵸, 또 나오죠. 청렴에 관련된 거 첫 번째 나왔고, 그리고 교육행정직의 교육청의 3대 정책 방향, 그쵸? 3대 정책 방향 이거 기본이고, 부산교육청의 목표, 그리고 교육 방안, 다 행복학교 이거는 부산시 교육청의 정책이겠고, 그렇죠? 그리고 코로나 이거 코로나 이슈 사회 현안에 관련된 학교 현장의 변화. 블렌디드 수업도 코로나 때문에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블렌디드 수업이 코로나 이후 때 많이 강조되기 시작했으니까 사회 현안에 관련된 정책이다라고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 봉사활동 경험 당연히 공직에 관련된 역량 파악하기 위해 나온 거죠. 그리고 교육행정직의 업무 이거는 직무에 관련됩니다. 그러니까 다 골고루 나와요. 비슷비슷합니다. 교육청 질문이 비슷비슷해요. 이런 것들, 광주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 비슷비슷합니다. 뭐 제주도 비슷하고, 네, 이렇게 보는 게 이제 여기까지가 교육청입니다. 그래서 교육청 정리하자면 크게 직답형하고 구상형하고 개별형. 그러니까 면접을 보는 어떤 형태가 좀 다른 거지. 질문은 조금 비슷하게 나오더라. 공직도 많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고, 정책, 현안에 관련된 것도 많이 나오고, 직무에 관련된 것도 꼭 한두 개씩은 나오더라.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그 교육행정직 이렇게 교육청의 기출을 쫙 살펴봤을 때 무엇부터 공부를 해야 되느냐라고 좀 생각을 하자면, 일단은 공직 윤리에 관련된 거 준비를 꼭 해야겠죠. 공직 지식이라든지 공직 현안이라든지 그런 것들, 공직 역량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 당연히 내가 지원한 교육청의 정책은 공부해야 되고, 이 정책을 공부할 때도 한 3년간의 정책과 당해 연도의 정책 같이 공부해야 되고, 당해 연도의 정책 중에서 특히 사회 현안과 관련된 정책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로 살펴봐야 되는 거 여러분의 직무에 관련된 거. 내가 교육행정직에 지원했는지 시설관리직에 지원했는지 직무에 관련된 것들 뚜루루루 공부해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조직 역량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형태에 맞춰서 수업이 진행이 될 겁니다. 형태에 맞춰서 수업이 진행이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뭐 인적성 이거 기본적인 거, 장단점, 뭐 타인이 평가하는 본인의 모습, 살면서 힘들었던 경험, 뭐 갈등 경험 이런 것들, 살면서 목표를 달성했던 경험 이런 것들 기본 질문이고요. 기본 질문 이거는 기본이에요. 너무 기본이고. 그리고 네, 기본 지문이고요. 뭐 전공과 관련된 것들은 제가 기출은 다 있으니까 전공 자료 다 드릴 거니까 그때는 수업 시간대에 개별 전공에 맞춰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기직 잠깐 살펴보면은 뭐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아는 대로 그 전기 분야에 관련된 전공 질문이고요. 그리고 학교 안전 유지 향상을 위해서 전기직 공무원으로서 대응할 수 있는 지원자 어떤 역량이라든지 방안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 식품위생 아까 나왔던 거고, 뭐 전산직 그리고 시설관리직, 사서직 같은 경우에는 현재 도서관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뭐가 있고 어떤 프로그램이 더 좋고, 학생들이 요즘에 문해력이 되게 떨어지고 있는데 문해력 증진 방안 얘기해봐라. 이거는 사서직 단골 질문이고, 알겠죠? 그러니까 약간 이거 전공에 맞춰서 좀 나오는 질문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여러분 이 교육청 면접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저는 이 절차 지금 저희가 같이 계속 살펴보면은 공직에 나오는 거 따로, 그리고 교육청에 나오는 거 따로, 인적성에 나오는 거 따로 이렇게 분야별로 굉장히 질문이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좀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교육 방식을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뭐 교육의 차별화, 뭐 코칭의 차별화, 관리 차별화가 있는데, 이제 교육의 차별화부터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자, 가보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는 이제 첫 번째 시간에는 교육청 전략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교육청에 관련된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수집을 해야 되잖아요. 수집을 해야 되잖아요. 정책 수집하고 정책 정리해야 되고 교육청에서 지금 다루는 정책도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뭐 교육 복지만 하더라도 뭐 다문화가 있을 거고 취약계층도 있을 거고 그리고 학습 격차도 있을 거고 그 교육 복지 안에 해당되는 유형이 너무나도 많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 유형을 어떤 방식으로 정리를 해야 되고 가장 효율적으로 정리하고 습득하는 방법을 첫 시간에 알려드릴 거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내가 어떤 정책과 어떤 내용을 공부를 해야 되는지 전체적인 방향성을 결정해주는 시기가 1회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두 번째 시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1회 지금 제가 설명해 드렸던 게 1번과 2번이 같이 병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1회차하고 2회차를 같이 병행을 할 거고요. 3회차 시간 때는 지금 저희가 기출에서 계속 살펴봤듯이 공직에 관련된 질문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기본적인 공직 질문과 심화적인 공직 질문을 같이 알려드리고 제가 해설해 드릴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공무원 6대도 알려드릴 거고 그리고 공무원 공직 가치가 뭔지 설명해 드릴 거고 적극 행정이 뭔지 설명해 드릴 거고 적극 행정의 어떤 제도는 뭐가 있고 이해충돌 방지법은 뭐가 있는지 요즘에 감사원에서 주의 깊게 보는 게 무엇인지 이런 것들 다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때 해설만 듣는 게 아니라 이 공직에 관련된 것 중에서 어떤 식으로 내가 지식을 정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면접관이 역량 파악하기 위해서 공무원과 관련된 지원자 역량 많이 물어본단 말이에요. 물어보지 않더라도 내가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공직에 관련된 역량은 어떤 방향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지 정리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는 게 세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1번 1회차, 2회차, 3회차 시간대는요. 내가 정책과 교육청 정책과 직무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공직에 관련된 내용을 전체적으로 확인하고 숙지하고 정리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네 번째 시간대는 뭘 하냐면은 우리가 뭐 즉답형이든 구상형이든 개별형이든 그거를 2분 동안 얘기를 하든 1분 동안 얘기를 하든 어쨌든 논리적으로 얘기하는 게 되게 중요할 거고요. 그리고 논리적으로만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면접관이 원하는 컨텐츠가 무엇인가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4회차 시간 때는 면접관이 원하는 답변의 컨텐츠 그리고 논리적으로 말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루는 게 바로 4회차 시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게 4회차하고 5회차하고 동시에 같이 진행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6회차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제 경험형 질문, 뭐 살면서 힘들었던 경험 이런 거 있잖아요. 이때 경험형 어떻게 답변해야 되는지 경험형 같이 다뤄볼 거고 또 상황형도 많이 나오진 않지만 종종 나오기도 합니다. 상황형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경험형 주제와 상황형 주제 이렇게 나눠 보도록 하고요. 잠깐 대구교육청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교육형 정책. 교육형 정책 중에서 예를 들어서 지원자가 뭐 생태 전환 교육청 우리 교육청에서는 생태 전환 교육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생태 전환 교육을 활성화시킬 방안에 대해서 얘기해봐라. 보통 이렇게 방안형 질문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9번 9회차 같은 경우는 정책 문제 개선형이라든지 활성화 방안 이런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10번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경기도는 무조건 준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소개하고 지원 동기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전체적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제가 빼먹은 부분이 뭐냐면은 지금 대구교육청 대구교육청은 이때 8회차 때 한번 조금 검토해 드릴 거예요. 제시문을 어떻게 유추하고 추론하는 방법 추론해서 답변으로 연결시키는 방법을 이때 대구광역시 교육청에 지원하시는 분들은 8회차만 대구교육청만 우리가 수업을 별도로 진행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1회차례는요. 우리가 즉답형이라든지 구상형이라든지 개별형 우리가 면접 시험을 볼 때 인사하는 방법 그리고 말하는 방법 이런 것들 좀 이미지 메이킹적인 측면에서 수업을 하고 마지막 수업이 종료가 될 겁니다. 11회차가 진행이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뭐 앞서 원장님한테 설명을 드렸다시피 저희 상품이 프리미엄하고 베이직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프리미엄은 일단 참고로 저희가 5회 정도 이제 진행이 될 거고요. 5회 중에 3회는 조별 훈련이 될 거고 2회는 1대1 훈련이 될 건데 사실 제가 뭐 조별 훈련이라고 하긴 하지만 제가 이제 스터디를 편성해 드릴 거거든요. 스터디별로 제가 코칭을 해드리는데 뭐 결론적으로는 스터디에 들어가지만 또 1대1이 됩니다. 1대1이 되기 때문에 5회 정도 거의 1대1 수업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경기, 인천, 서울시는 같이 묶어서 조별 훈련을 할 거예요. 왜냐면 직답형을 보는 지역이기 때문에. 반대로 이제 대구, 경북 같은 경우에는 구상형으로 면접을 보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끼리 또 묶어 진행을 할 거고, 나머지 그 기타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개별 면접 형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개별 면접 형태에서도 우리가 공직형 질문이 있고 그리고 정책형 질문도 있고 질문이 되게 유형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유형별로 같이 1대1 코칭하는 방향으로 제가 교육을 할 겁니다. 그래서 5회 정도의 모의 훈련이 진행이 되고요. 저희가 베이직은 모의 훈련이 없지만 현강 베이직, 그러니까 현장에 오는 베이직 분들은 1회 정도 모의 훈련이 있어요. 그래서 현강 베이직은 마지막 회차 16회차를 1대1 훈련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프리미엄은 현강, 인강 프리미엄은 5회를 다 교육을 받는 거고, 현강 베이직은 마지막 1회만 받는 거고, 인강 베이직은 모의 훈련이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이제 그리고 교육행정지 수업 날짜입니다. 그래서 수업 날짜 제가 여러분들이 보기 편하도록 이렇게 지금 스케줄로 만들어서 만들어 왔으니까 요때 여러분들이 참석하시면 됩니다. 요때 교육행정 참석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참석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뭐 여러분들 뭐 교육 자료 많아요. 교육 자료 많아요. 넘치게 많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전공 기출도 다 있기 때문에 저희 수강 이제 등록하시면 전공 기출 다 나눠 드릴 거니까 전공도 너무 걱정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네. 중요한 건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베이직 수강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아무래도 베이직, 인강 베이직은 특히나 모의 훈련이 없기 때문에, 현강 베이직은 모의 훈련이 1회가 있지만 인강 베이직은 모의 훈련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좀 관리를 해주시냐라고 이제 질문이 들어왔는데, 제가 그 사안에 대해서는 어제 카페에 제가 게시를 올려드리긴 했어요. 베이직도 어쨌든 저희 수강생이기 때문에 제가 도와드리긴 할 건데, 어떻게 도와드리냐, 일단은 뭐 1대1 첨삭은 조금 불가능하겠죠. 왜냐하면 그 1대1 첨삭은 제가 그 교육청 분들을 위해가 아니라 프리미엄 분들을 위해서 1대1 첨삭은 프리미엄은 있거든요. 프리미엄 첨삭은 여기 1대1 스크립트라고 있죠. 스크립트, 요거 1대1 첨삭이에요. 여러분들 질문 작성하고 답변 다 작성 잘했는지 이거 조금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첨삭하는 시간도 또 별도로 있습니다. 여기 스크립트, 이게 첨삭 시간인데, 제가 베이직 분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해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안 나와요. 그리고 이제 결제 방식이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첨삭은 해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유튜브 라이브 계속 종종 진행할 거거든요. 유튜브 라이브에 참여하셔서 뭐 작성하는데 어려움이라든지 작성할 때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질문 같은 거 드리면 제가 되게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유튜브 라이브 시간을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튜브 라이브 시간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잘 감이 안 온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제 유튜브 들어가시면 국가직 컨설팅했던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국가직 제가 컨설팅했던 거 다 업로드가 되어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서 이런 식으로 질의응답 해주시는구나,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거 외에도 이제 베이직하고 프리미엄 분은 제가 다 조별 편성해드리고 있어요. 조편성 도와드리고 있는데, 제가 그때 조편성 해드리고 조장을 따로 선출을 해요. 그래서 조장을 따로 선출을 해서 조장 단톡방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그렇게 관리를 해드리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베이직 조장이면은 우리 베이직 수강생분들이 지금 이렇게 스터디를 하다가 어떤 어려움이 있는데 이때는 어떻게 좀 제가 그 조원분들을 위해서 어떤 도움을 드리면 좋을까요? 혹은 뭐 이런 뭐 예를 들어서 뭐 적극행정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서 답변하는 게 어려운 게 있는데 이거 방향성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라고 해서 조장님께서 대표로 저한테 질문을 주시면 제가 거기에서 답변 다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장 관리 다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스터디 했을 때도 스터디 편성만 하고 딱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 관리 들어가고 있어서, 뭐 지금까지 제가 에듀윌에 있으면서 베이직이든 프리미엄이든 뭐 단 한 건의 컴플레인은 없었습니다. 제가 다 관리를 해드리고 있어요. 프리미엄하고 베이직이든 다 관리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수강을 할지, 혹은 수강을 한다면 프리미엄으로 갈지 베이직으로 할지 이렇게 결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좀 저희 학원의 장점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아무래도 관리가 좀 잘 된다, 아마 요 부분은 좀 소문이 많이 난 것 같더라고요. 이제 뭐 작은 뭐 스피치 학원에서 강조를 많이 하는 게 6명에서 소수 인원으로 이제 관리를 해준다라는 것은 저도 많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고, 사실 이 노량진 근처에 있는 좀 이름이 알려진 스피치 학원은 다
제 후배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다 저는 알고 있어요. 그 시스템을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 시스템보다 제가 훨씬 잘한다는 건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 이유는 이제 그 뭐 스피치 학원에서 뭐 조편성 해준다라고 얘기는 해요. 근데 딱 조편성만 하고 끝나거든요. 후속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거 다 관리를 해드리고 있고 또 수업 외적으로 무료 컨설팅 같은 것들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 뭐 자료는 당연히 많고요. 그래서 관리적인 측면은 굉장히 잘 되고 있다. 좀 체계적으로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그런 부분은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면접 하루 전날에는 제가 또 한 번 또 무료 컨설팅 열어서 면접 주의사항 같은 것들도 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1대1 채팅톡 주셔도 괜찮고 조장님을 통해서 전달해 주셔도 괜찮고 그래서 그렇게 같이 수업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오늘 수업 관련해서 혹은 앞으로의 수업 관련해서 혹시 궁금한 거 혹시 있으실까요? 질문사항. 네. 네. 네, 이게 제가 이제 수강생분들이 원하는 날짜는 아니고요. 제가 날짜를 공지를 해드릴 거예요. 그 날짜에 신청을 해주셔야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지금 지방직도 그렇고 계리직도 그렇고 교육행정직도 그렇고요. 면접 날짜가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교육청만 해도 아마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요때 교육청 시험 보는 교육청이 있을 거예요. 요때 그러니까 교육청도 진짜 빠르게 진행되는 교육청이 있거든요. 지금 제가 다 정리를 해놨는데 그 교육청이 어디 교육청인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있어요. 교육청마다 면접 날짜가 너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좀 비슷하게 예를 들어서 지금 7월 스케줄이잖아요. 7월 말에 보는 교육청 그리고 8월 초에 보는 뭐 교육청, 8월 중순에 보는 교육청이 묶어가지고 제가 그런 스케줄을 다 만들어 놓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막 모의 훈련 날짜가 공지가 안 돼요라고 이렇게 지금 다 이렇게 지금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데 공지를 해드릴 수가 없는 게 일단 수강생 현황 파악을 해야 되고 이 수강생의 인원수도 파악해야 되고요. 수강생이 지원한 지역도 파악을 해야 돼요. 그 지역과 인원에 맞춰서 면접 모의 훈련 날짜를 언제를 할지를 지금 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은 공지해 드릴 수가 없고 언제 공지해 드리냐면 개강 후에 1, 2주 사이에 제가 공지를 해 드릴 거예요. 공지해 드릴 거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날짜에 맞춰서 신청을 해 주시면 됩니다. 신청을 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또 스터디 언제부터 해 주세요라고 질문 주시는데 개강하고 제가 바로 스터디 신청 링크 열어 드릴 거예요. 근데 스터디를 개강하자마자 하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닌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준비된 게 하나도 없어요. 모여도 시간만 낭비하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개강하고 나서 일주일 뒤에 모이는 게 가장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일주일 사이에 공직 지식도 좀 준비를 하고 정책 준비도 지식 준비를 하고 그렇게 어느 정도 좀 지식이 준비가 된 상태에서 만나야지 내가 가벼운 질문, 모의 훈련 연습을 하더라도 그게 스터디가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스터디하면 뭐예요? 그냥 우리가 언제 할지만 날짜만 정하고 막상 만나고서는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개강하고 한 요때쯤 3일 월요일쯤에 스터디 링크를 열어 드릴 거예요. 열어 드리면 그때 스터디 신청하시고 제가 아마 5일이나 6일쯤에 스터디 편성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럼 그때 여러분들 스터디 원분이랑 소통하면서 일단 우리가 일주일에 몇 번 스터디를 할지, 그리고 스터디를 어디서 할지, 그리고 몇 시간 할지 그 시간과 장소를 조금 정해 주시고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시기는 뭐 8일이나 9일부터 이렇게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또 수업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이렇게 보니까 어떠세요? 이게 작년에 면접 보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셨는데 이렇게 오늘 이렇게 질문 보시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좀 막막하다. 약간 이런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하시죠? 그러니까 질문이 좀 약간 좀 까다로워요. 까다로운 질문 많이 들어오고 또 교육청은 일반 지방직보다 좀 더 면접 질문은 조금 더 난이도가 조금 있습니다. 예. 요번에 국가직 시험을 좀 예를 들어 드리자면 5일 동안 진행됐던 모든 직렬 중에서 교육행정 직렬 질문이 제일 어려웠어요. 이번 국가직 교육행정 질문은 정말 끝판왕이었고 9급 아니고 이건 7급이 받아도 어려운 질문이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어렵게 나왔습니다. 근데 너무 다행이었던 거는 저희 수강생분이 만났던 면접관이 정말
정말 까다로우신 분이었는데 그 수강생분은 제가 이제 그분도 프리미엄 등록생이었는데 매번 만날 때마다 제가 준비가 완벽하다, 잘 되었다, 뭐 실수만 안 하면 정말 잘할 것이다라고 칭찬을 많이 해드렸던 분이었거든요. 근데 그분은 진짜 준비 열심히 많이 했어요. 다행히 그렇게 까다로운 분 만나서 방어를 다 했습니다. 예, 방어를 다 했어요. 정말 어려웠거든요. 뭐 궁금하시면 제가 그건 질문은 제가 수업 시간에 보여드릴게요. 다음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질문 정말 어렵게 나왔고, 네, 굳이 이렇게까지 지원자를 당황시켜야 되나 할 정도의 질문이 많이 나왔습니다. 요번에. 근데 뭐 좀 교육부, 교육청 흐름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조금 까다로우신 분들이 많고 아무래도 뭐 임용 면접도 보시는 면접관이 그대로 이 교육행정지 면접관으로 오다 보니까 그 면접관조차도 지금 내가 임용 면접을 보는 건지 교육행정지 면접을 보는 건지 구분이 안 될 정도의 질문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많이 어렵진 않지만 그래서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경기도 아까 경기도 잠깐 손 들어보실까요? 경기도? 경기도가 많네요 지금. 네, 경기도 많고 아까 서울시 확인했고 인천시 한번 들어볼까요? 인천시, 인천시. 혹시 지금 손 안 드신 분 있으실까요? 네, 지금 저희 현강은 다 수도권만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더 질문 없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여기서 무료특강은 종료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